안녕하세요. 어저께 시험들 잘 보셨나요? 2024년 제1회 고졸 한국사 기출문제 해석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볼까요? 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힌트가 나왔네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유물을 살펴보면요. 신석기 시대에는요. 뼈바늘이라든지 가락바퀴라든지 그다음에 간석기라든지 빗살미는 토기 같은 거가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뾰족하잖아요. 이게 아마도 이런 식으로 땅에다가 팍 받쳐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이렇게 담아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버풍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버풍왕은 신라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법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풍왕은요, 율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차돈에 순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에 이제 병부를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서는? 이라고 했네요. 여기 아예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문서 딱 나와 있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1번 도다이사 쇼쇼인에서 발견된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요. 서원경에 속한 촌락을 비롯한 4개의 촌락의 인구수, 토지의 종류, 크기, 소와 말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했네요. 촐락, 촐락, 촐락. 답 나왔네요. 4번입니다. 자, 이번엔 4번 들어가겠습니다. 삼국통일의 과정이네요. 백제가 멸망이 되고요. 고구려가 멸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당 전쟁이라고 해서 신라하고 당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매소성이나 기벌포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됐죠. 한마디로 당나라 꺼져 이게 된 거죠. 여기에서는 그 중에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중에서 매소성 전투가 나와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두 학생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라고 하면서 고려의 승려로 천태종을 창시했다고 했네요.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대각국사 의천이죠. 여기 2번. 그는요, 교리 연구와 실천적 수행을 병행해야 하는 교감 겸수를 주장했다고 했어요. 교는 이제 교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교종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종하고 같이 겸하는 거를 주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과 더불어 알아둬야 될 사람이요. 누구일까요? 네, 보조국사 진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진우는 무슨 종일까요? 조계종 창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은? 명성황후가 시해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단발령이 실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을미개혁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이거의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을미의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고려시대로 올라가네요. 예전에는 거기 시대 순대로 쭉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또 고려시대로 다시 뒤로 가게 됐네요. 고려 광종의 정책은? 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외워야 될 왕들이 있죠. 왕건이라든지 태조왕건, 광종, 성종 이런 왕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고려 광종인 경우에는요. 호족을 숙청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켰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노비 안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쌍기를 통해서 과거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복 같은 거 만들고요. 칭제를 건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노비 안건법입니다. 그래서 노비를 조사해서 양민의 신분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홍경래의 난 19세기에 일어났네요. 19세기 초반 1811년 임실농민 복이 역시 19세기에 일어난 거가 되겠네요. 이때 당시에는요. 19세기 초반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었어요. 이 이제 한경도 서북민을 차별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확 일어났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세도 정치가 있었는데요. 소수 가문인 푼양조 씨라든지 안동 김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던 때였어요. 그래서 매간 매직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투자한 만큼 뽕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했겠죠. 그 와중에 이제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에요. 그래서 뭐 대책으로 이정청을 만들었는데 별로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알맞은 것은 언제입니까? 검은세족은 고려시대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진골귀족들은 신라시대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일제시대 아니고요. 조선시대인 2번 세도 가문 얘기 풍양조 씨와 안동김 씨가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장악했던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의 양인들 얘기가 나왔네요. 양인들은 이제 피지배층에 해당하겠죠. 세금을 내는 양민들이 있었고요. 백정은 이때 당시에 백정은 이제는 소 잡는 백정이 아니라 일반 농민을 말하고요. 그 양민한테는 백정과 이제 향수 부금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향수 부금민은 세금은 내지만 거주 이전에 자유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더 내야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9번에 4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의 교육기관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림의 주도로 설립되기 시작했고 지방 양반 권위를 강화하는 구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학문연구 및 교육을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답이 1번입니다.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과 뭐예요? 교육도 담당하고 제사도 같이 하는 거로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세봉에 의해서 백운도 서원이 또 유명하지요. 그리고 16세기 사림의 주도로 설립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11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사원부 사관원 홍문가 3개네요. 네, 3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말하면 이제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간쟁의 역할을, 사원부는 감찰의 역할을, 홍문가는 경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 1866년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로 공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병인박해가 1866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실로 해서 프랑스가 그러니까 면목상 요거를 핑계를 삼아서 이제 공격한 거죠. 이때 이제 양원수 부대가 정죽산성에서 이겨가지고 프랑스군이 철수해냈는데요. 그리고 한성군이라는 사람이 문수산성에서 또 이제 싸웠죠. 근데 외교 장각이 약탈이 되어가지고 그때 많은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손실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4번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당하였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동안 농민군이 탄광오리를 처벌해서 조세제도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악습 폐지 등을 위해서 설치한 농민들 자치기구는 무엇입니까? 모이는 장소 바로 직감행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개혁안에는 신분제를 없애라. 토지를 균분하게 해라. 가부들 제가 못한 거 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을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족운동은 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같이 연대를 했고요. 1926년 순종의 장래일에 맞춰서 시위를 전개했죠. 그거는 바로 몇 번입니까? 60만세 운동이죠. 그러면 그에 반해서 고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운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3.1운동이죠. 이전에는 3.1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14번에서는 60만세 운동으로 이번엔 문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제의 무단 정치.
제복을 입고 칼을 차서 마치 군인처럼 이렇게 나타났네요. 이거와 관련된 제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헌병 경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단 통치 때에는 헌병 경찰 제도를 써 가지고요. 직결 처분을 할 수 있다든가 조선인만 태형을 할 수 있다는 거, 인제 때린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교사가 칼을 찬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천에서 총독으로 인제 자문을 바뀌면서 친일 인사들로 인제 구성되어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16번 기억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것은 1932년 일제는 훈커공원에서 상하이 사변의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폭탄을 던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군 전선과 고관들을 처단했고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국민당 정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야?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거기 의사 누굴까요? 그렇죠. 윤봉길 의사가 되겠죠. 상하이에서 이제 폭탄을 던져가지고 성공시킨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도쿄에서는 이봉창 의사가 의거를 했었죠. 이는 이제 김구가 이끄는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은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했다고 그랬어요. 쌀. 그래서 일제가 한국을 식량 공급지화 시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빼앗아 가니까 한국의 식량은 안 좋아졌겠죠. 식량 여건은요. 그러면서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 쌀 밑자를 봐서 뭐예요?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가지고 원래 증산에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개간 수리 시설 같은 거를 해서 비료 종자 같은 거 개량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표 증산량보다 수탈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모든 비용은 농민한테 전가시키고 농민들이 막상 먹을 거는 없었다라는 거죠. 나쁜 일본 놈들이네요.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제 나이 때 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방정환 하면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3번이 정답인데 혹시나 이제 어린이날 하면 방정환 떠오르지 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보기를 통해 가지고 답이 3번밖에 없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아울러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했다는 것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 조치에 맞서가지고 시민들이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전개한 때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 정부가요. 국민의 요구에 불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게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간선제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대통령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에 이제 그 도화선이 됐던 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한열 학생 사망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29 선언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45년에 개최된 모에서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 오케이, 신탁 통치 오케이,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오케이 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하고 소련하고 영국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회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답은 4번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쟁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강화도 조약이 나오다니요. 이거는 조선시대 때 1876년에 일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남북 분단이 지금까지 있죠. 많은 군인과 민간이 희생이 됐죠. 이산가족과 전쟁과 발생했죠. 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의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네, 베트남 파병. 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7.3 남북 공동성명.
했던 건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일까요? 그때 독재 정권 시대였잖아요. 유신 헌법을 제정을 했죠. 7차 개헌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간선으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임기가 이제 6년, 6년이고,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이 되지 않고, 대통령이 무려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국회 해산 가능의 능력까지도 가지게 되고요. 긴급 조치권까지 있게 돼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론이라고 있습니다. 300산업이 발달이 되었고 3.15 부정선거 요것 때문에 4.19 민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눈에 체류탄 맞은 이제 김조를 학생의 시체가 떠오르고 결국에는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그 원인이 되었던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군사조직은 이라고 했습니다.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했는데 총사령관의 지청천에 그 다음 참모장의 이범석을 취임하고요.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는데 일본이 갑작스럽게 한복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독립이 빨리 되었죠. 만약에 우리 힘으로 독립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바로 답은 몇 번일까요? 한국 건국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기억에 뭐가 들어가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을 하게 되었고 외환위기 발생돼서 IMF 시대다 하는 게 바로 이 시기였죠. 그래서 이때 김영삼 정부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검은 돈, 숨겨둔 지하자금 이런 거를 끄집어낼 수 있게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경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런 거라든지 지자체를 전면 실시했다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자, 좀 설명이 어설펐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